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국내 쪽에서는 정치적 불안이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본다면 유로가 금리를 내릴 경우에 아직은 미국이 19일 날이 그 다음 주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확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는 좀 강세를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영업부 한만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한국 정치 불안으로 좀 무거운 한 주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환율 전망을 예측하다 보니까 이런 네. 정치적인 불안의 요소가 네. 좀 환율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를 좀 중심적으로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관련해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비상경이 네. 저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저는 이제 그 얘기만 들었고 1999년이죠. 그렇죠. 11.6 사태 이후로 무려 45년 만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것도 12월 3일 밤 11시죠. 밤 네, 10시 맞아요. 반에 갑자기 이제 뉴스가 왔고 다들 이제 뉴스를 봤을 거예요. 네.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뉴스를 보고 이제 야간 데스크에도 계속 연락이 되고 그러면서 야간장에서 1,442원까지 맞아요. 급등을 했습니다. 네네. 2022년 10월 이후로 최고치. 그 밤밤 사이에 거의 한 35원 이상 올랐죠. 네. 야간장에서 1,425원에 마감을 했고 새벽에 이제 비상경 6시간 만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4일날 이제 다들 이제 저희도 비상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다행히 이제 정부 이제 F4라고 하는 네. 기재부나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모두 모여서 개장 전에 시장 안정 조치를 발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기재부는 시장 유동성 공급, 한국은행은 임시 금통위를 하겠다, 그리고 금융위에서는 증시 안정 펀드, 채권 안정 펀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시장을 좀 진정시키려는 그런 조치를 보였습니다. 다행히 4일날 이제 환율은 1,410원대에서 등락하면서 다소 좀 어려웠던, 무거웠던, 그리고 좀 불안했던 시장은 좀 진정이 됐지만 네. 그 이후로도 좀처럼 낮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달러 지수는 한 0.02% 하락했습니다. 달러는 그렇게 안 움직였다는 거죠. 근데 네. 달러 환율이 1.29% 상승했으니까 유독 약세를 보였던 거는 네네. 아무래도 예상치 못한 이런 정치적 불안, 이벤트가 발생했고 특히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도 네.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면서 원화에 대한 신뢰가 좀 약해졌던 부분이 결국에는 주중에 1,420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제 상승폭을 좀 확대시키는 예상치 못한 원화 약세 요인이 발생을 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도 이제 1,400원대 초반에서 네.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 다음 주 물론 이제 예상치 못한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혹시 네.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도 상당히 해결되지 않았죠. 이게 완전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탄핵안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이게 2차 개업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외국인들 국내 주식 매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 정치적 불안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또 트럼프 트레이드가 아직 남아있고요. 트럼프 네, 정책에 대한 맞아요. 얘기 그리고 빅 이벤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 반도체가 워낙 크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도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대외 투자나 신인도에 있어서 원화나 아니면 한국 정치 불안은 좀 여전히 좀 부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주식 쪽에 있어서도 올해 외국인 주식 순매수를 좀 비교해 보니까 사실 연초에 시작해서 7월까지는 거의 한 28조 원 매수를 했더라고요. 반도체 위주로 주로 네네. 반도체가 좋아진다. 엔비디아 얘기 나오면서 그러니까 순매수 규모가 네. 상당히 컸죠. 근데 원화는 약세였어요. 그래서 좀 약간 아이러니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국내 주식이 올라가더라도 원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데 하반기, 그러니까 8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20조 원 이상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올해 연초 대비로 보면은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는 5조 원 내외밖에 안 돼요. 그런데 환율은 지금 연초에 1,300원에서 현재 지금 1,4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어떤 심리를 보여주느냐라는 부분은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 원화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부분도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원화 자산에 대한 얘기들은 여전히 좀 불안감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이번 주 계속 어떻게 해결되느냐, 빨리 해결될수록 좋지만
해결되지 않는다면 질질 끌려가기 때문에 이건 원화의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는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목요일 날 12월 12일 날 유로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유로 ECB는 이제 금리 인하가 있어요. 물가는 지금 비교적 좀 안정을 보이고 있고 물론 11월 달 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근원 소비자 물가는 2.7%고 지금 현재 유로 ECB 단기 수준 금리가 3.25니까 뭐 3.0까지는 내리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도 유로는 지금 경기가 좋진 않습니다. 뭐 소비도 안 좋고 투자도 안 좋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물가는 뭐 내년에도 안 질 거기 때문에 아마 유로 쪽에서 ECB는 이번에 금리를 내린다고 하고 내년에도 아마 금리 인하 기준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로에는 좀 약세 요인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달러 상대 통화인 달러에는 강세 요인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원화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도 조금 환율이 저희가 원화가 좀 약세가 네. 아무래도 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제 환경들이 네. 조성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주 환율 전망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국내 쪽에서는 정치적 불안이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대외 쪽으로 본다면 유로가 금리를 내릴 경우에 아직은 미국이 19일 날이 그 다음 주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확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는 좀 강세를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달러 환율이 그러면 급등할 거냐? 물론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한다면 그렇죠. 오를 수 있겠지만 네. 저희가 봤을 때 원화는 지금 달러나 아니면 다른 통화에 비해서 더 저평가돼 있긴 하거든요.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단도 좀 무거울 거로 보고 있고 또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시장 안정을 위한 이제 조치들 뭐 RP 매입이나 아니면은 뭐 외화 쪽에 대한 이제 구두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할 거로 보기 때문에 상단도 조금 그렇게 급등하기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지금 1,400원대 환율이기 때문에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1,400원을 살짝 깰 정도일 것 같고 올라간다면 아마 1,440원 좀 근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달러 환율은 1,395원에서 1,435원으로 변동성이 좀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유로원 환율도 지금 원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상단은 1,485원에서 상단은 1,515원까지 변동성이 클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이제 엔화가 또 강세예요. 또 위험 회피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엔원 환율은 935원에서 965원 정도 등락하지 않을까라고 전망됩니다. 네,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